당대표를 수도합니까? 아니면 목표합니까? 지금은 통합, 연대, 이 고민할 수준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냥 화끈하게 입당하는 건 아니죠. 어차피 국민의 당자. 자유시장 경제가 뭐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예,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당대표를 내려놓고 정계를 떠났던 이해찬 전 대표가 오랜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인의 전기만화 발간 축하연이었는데요. 꽤 많은 정부 여당 인사들이 이 자리에서 얼굴을 비췄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근데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은퇴식보다는 어떤 뭐 출범식에 가깝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네. 뭐 국회의장, 현직 당대표 모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보면 이해찬 대표가 지금 차기 대선 주자 1인가? 차기 대선이 유력한 주자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 은퇴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은퇴한 정치인은 미래 권력이 아니에요. 현재 권력도 아니지만 미래 권력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정치권의 속성상 미래 권력이 하는 행사는 사람에 몰립니다. 저 사람이 잘 될 수도 있잖아 이러고. 근데 사실은 이해찬 대표는 이제 정계 은퇴하고 뭐 내가 무슨 출마를 위해서 무슨 뭐 책을 낸 게 아니라 나 이제 정계 은퇴했으니까 그동안의 정치 인생을 좀 돌아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회고록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물론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아주 인원 자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특히 지금 현 여권을 중심으로 거물들이 모여들었어요. 은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냐. 이해찬 대표가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현재 여권에서 가장 정치적 거물이다. 비록 은퇴해서 의원 배지도 없고 당대표도 아니고 장차관 국무총리도 아니고 아무런 공식적인 직함이 없지만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까지 이 민주당에서 킹메이커를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은퇴식이 아닌 출범식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행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입김이 여전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저게 바로 이해찬 전 대표의 파워겠고 힘이겠죠. 알겠습니다. 능력이고요. 근데 어제 이 축하연에서는요, 이해찬 대표를 향한 여당 인사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좀 모아봤습니다. 민주정부 13년의 역사이자 주역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당대표로서 바로 후임 대표가 됐습니다. 조용필 다음에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좋은 말이니 나쁜 말이니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말씀들 이렇게 많이 하셔서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조용필이란 가수 이름도 나왔고요. 김주옥 교수님, 수술 칼, 손길 다 닿았다. 이런 찬사에 대해서도 내부에서도 좀 그런 평가를 정말 내리고 있는 겁니까? 이해찬 전 당대표야 좀 쑥스럽고 겸연쩍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건 몰라도 이해찬의 정치력, 그 능력은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 180석,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마찬가지지만 당대표였던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이룬 성과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과정에서 소위 이 민주당 지지층의 가장 핵심적인 거목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재보선, 대선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해찬이라는 킹메이커의 손을 거쳐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또 그다음에 실적이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어떤 겉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적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과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당연히 이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이런 겸연쩍은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저게 좀 과한 문제가 있지만 저는 모든 정당들이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낸 대표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해주는 문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용어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조용필 대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뒤에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같이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성과들을 담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저런 모습들이 당에서 좀 모든 당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 축하연 자리에서
과거 이해찬 대표의 이 말을 인용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과거 이해찬 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정도의 연속해서 집권하는 그런 계획을, 집권 계획을 잘 만들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을 시켰고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제 이 자리에서요. 네네. 이돈 의원님. 정치인도 아닌 이동걸 산하부대 회장이 20년 정권 창출해야 된다. 가자 20년 이걸 외쳐서 여러 가지 좀 뒷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자 20년 저 한마디가 어제의 행사의 성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뭐 금융계로 지금은 이제 속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김대중 정권 때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노무현 정권 때도 금감위 부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 정권과 쭉 함께 해온 사람이고 이해찬 전 대표하고는 나이 52년, 53년 한 살 차이. 그래서 오랜 친구로서 지내왔기 때문에 저런 건배사를 축사를 한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가자 20년을 위해서 이해찬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지금 여권의 이제 대선 후보가 이낙연, 이재명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직접 얘기한 것처럼 김경수 현 경남지사 같은 친문 후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이재명, 김경수 이 세 분을 굳이 얘기하면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할까요? 조정할 수 있다고 할까요? 이럴 수 있는 인물은 이해찬 대표 외에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호남의 지지 그리고 친문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낙연 후보를 계속 밀 것인가 아니면 친문 후보를 밀 것인가 여기서 갈등이 생길 때 어떤 판단이 옳을 건가 이 결정을 내릴 사람은 아마 이해찬 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당의 중요한 세력 중에 하나인 586들은 우리도 50이 넘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주도해서 하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70년대 운동권의 생각과 80년대 운동권의 생각이 갈등을 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이해찬 전 대표 전기 발간 축하연 그리고 오늘은 반면 국민의힘 주최 포럼이 있었습니다. 오늘 강연자로 나선 건 다름 아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안철수 대표님을 꼭 모시고 싶어서 시작 때부터 아실 겁니다. 제가 6월달부터 사무관철로를 떠밀었거든요. 너무 알고 싶었어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안철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군가? 도대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힘있는 정치인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시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왔던 이유 그리고 또 장재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요청하셨던 이유가 저는 같다고 봅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절박감들 아니겠습니까? 내용 얘기를 하기 전에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참석한 면면을 보면 이 세를 좀 알 수 있다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하고 여러 중진들이 대거 이 강연 안철수 대표 강연을 들었습니다. 보면 우리 일반 사회도 그렇고 뭐 정치도 그렇지만 적의 적은 친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의 적은 친구다. 네, 장재원 의원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개인적인 교분이 굉장히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을 축으로 놓고 생각해보면 다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각을 세우는 사람 누구죠? 장재원 의원입니다. 또 여러 중진들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직접적으로 각을 세우는 건 없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후보 어떠세요? 당으로 들어오는 거 어떠세요? 그럼 그 사람 얘기 왜 자꾸 합니까? 하고 비토를 놨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쪽에서 안철수 대표를 조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포럼에 다 모인 게 아니겠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 그렇게 각을 세우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도 얼마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일종의 러브콜을 보냈던 입장에서
저 안철수 대표가 하는 강연에 와서 뭐 축하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아마 차기 서울시장이라든지 차기 대선을 놓고 벌어지는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복잡한 권력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오늘의 모임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만 안철수 대표에게 떨떠름한 게 아니라 오늘 강단에선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면전에서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정권 교체는 물론이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승리도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은 정말로 강구합니다. 야권은 사실은 더 신뢰할 수 없고 더 비호감이 많아서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대표가 한 얘기가 조상호 부대변인. 김종인 비대위원장 호가 출범한 이후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별로 좋아진 게 없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거든요.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데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실제로 역전도 이루어지고 현재 지금 또 민주당하고 굉장히 팽팽한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이제 약간 이미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듯한 느낌의 어떤 반응을 보이신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어떤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러면 그 안철수 대표가 갑자기 이렇게 정치권에 부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어떤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표출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난 기대감을 안고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출발한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제는 그런 새로운 인물에 대한 효용성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기대할 게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그러한 평가에 대한 반작용으로 안철수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을 좀 폄하하는 듯한 어떤 입장을 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안철수, 김종인 정말 결별할 건지 아니면 물론 뭉친 적도 없었지만 밀당을 하는 건지 저희가 앞으로 안철수 대표의 오늘 강연 말말말과 함께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스토하는 데스 톱10 댓글 하나씩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대형마트 냉장 배송도 저거보단 낫다. 이 백신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를 따끔하게 지적하신 댓글도 있고요. 그리고 방역을 성공으로 이끈 건 우리 의료진의 헌신 때문입니다. 정은경 청장을 비롯한 여러 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해충돌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올바르게 수사를 하면 될 듯라고 말씀하신 댓글도 있고요. 마지막 볼까요? 오늘은 4개만 가겠습니다. 준다고 했다가 왜 안 주냐? 처음부터 준다고 하지나 말던가. 통신 2만 원을 두고 글쎄 애초에 좀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오늘 댓글 4개만 오늘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검의 나탈리아 보디아노바 웬 외국 여성의 이름이 올라와 있냐라고 했더니 기사 제목만 그대로 읽어보면 러시아 빈민가에서 과일 팔던 소녀가 루이비통의 며느리가 됐다라는 기사 제목이 오늘 꽤 화제가 됐습니다. 신선약품의 얘기도 있고요. 오늘 새벽에 달만한 별똥벌 목격담들이 쏟아졌는데 전문가들도 별똥벌이 맞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린 것 같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오랜만에 연예계 소식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